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조치사항은 의무가 아니고요.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의 조치는 의무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행할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안 처리 절차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안 처리 절차 안내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자에게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를 해야 합니다. 필요시에 긴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긴급조치 이전에 피해 학생의 요청에 의한 분리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다음은 전담기구와 조사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그 이후에 조사관이 학생과 보호자를 직접 만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충족 여부도 확인하게 되니까 이 내용도 알려주셔야 원활한 사안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는 경우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두 다 종결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 학생의 분리 의사를 거친 이후에 가해 학생을 최대 7일까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또는 사안에 따라서 1일에서 7일까지 분리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에게 2호 조치를 하는 것은 필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4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시에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시까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관련 학생 면담을 통해서 피해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최초 학생 확인서를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서 추가 학생 확인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보호자 면담이나 목격 학생 면담 등을 실시할 필요도 있겠네요. 다음은 학교장 자체 해결 부의 여부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4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4가지 요건을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이것은 학교에서 발급받은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발급해서 학교에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먼저 제출을 했다가 회수를 한다고 해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학교에 전담기구가 열리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여기에서의 재산상의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피해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학교폭력의 지속성 여부고요. 네 번째는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해서 바로 종결 처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조치를 의결합니다. 교육장은 조치를 최종 결정해서 피가해 학생과 학교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공문으로 발송을 해주고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등기 우편으로 통지가 된다는 것, 서면으로 통지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조치사항은 의무가 아니고요.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의 조치는 의무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수 있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1회에서 3호 조치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기재 유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재 유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 피해 학생의 치유, 피해 학생의 법률 자문 등 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청 내 전담 부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률 지원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학교폭력 제로센터장은 교육감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 자체는 지역 교육청별로 약간씩 다르게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는 학교폭력 사례회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보완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로센터 조사관이 보완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 사안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죠.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제로센터장이 정하는 사항을 사례회의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중대사안 신고 여부,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 사례회의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대상을 살펴보면요. 제로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해당 사안 조사관, 학교 전담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교육지원청 내부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성폭력이라든가 언론 보도사항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전담경찰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방법과 관련해서 수시, 정례화,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등의 방법으로 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조금씩 달리 운영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회의 준비와 운영에 대한 내용의 참고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사안 처리를 할 때 교육청에서도 사안별 사례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서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원 조력인의 역할을 살펴보면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어려움 공감을 하게 되고요.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기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이 조력인의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제로센터 내에서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의 역할을 살펴보면요. 피해 학생 지원 신청을 하게 되고 제로센터 통합 접수를 한 이후에 어떤 지원 사안이 필요한지
가지 조력인을 매칭을 하고 지원기관을 연계해서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관계개선 지원단의 역할입니다. 교육 전문가, 상담 복지 전문가, 화해 분쟁 조정 전문가 등으로 관계회복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 관계회복 지원단의 경우도 교육지원청별로 명칭을 조금씩 달리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로 관련 학생 학교생활 정상화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학생 법률 지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에게 법률 자문, 소송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학교장 자체 해결의 4가지 요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 재산상의 피해 여부, 지속성, 그리고 보복행위 여부의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주 이상의 진단서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해결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진단서를 발부받고 학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담기구에서 피해 학생 측이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 진단서를 회수하더라도 자체 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이 내용을 사전에 안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상의 피해 여부인데요. 재산상의 피해 여부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의 피해가 복구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성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속성 여부는 피해 관련 학생의 진술이 없을 때에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전담기구 회의를 할 때에도 지속성의 여부를 학교폭력 사안의 접수 번호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1년 전의 일, 2, 3년 전의 일까지도 지속성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사안별로 다르게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관련한 담당 선생님께 또는 교육지원청에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복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도 가능한데요. 원칙적으로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해당 학교 폭력 사안으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 학생 및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해당 학교 폭력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이때에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차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을 보호자에게 자세히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지원하며 법률 지원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된 사안도 추가 사안이 확인되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 회복과 분쟁 조정에 대한 내용 확인해 볼 거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